우리가 던과 든자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던 이렇게 나오면 과거 회상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여기서 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선택해도 무방하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다. 나는 뭐 사과든 포도든 뭐 이렇게 말할 때 쓸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보시면 피동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동 표현은 1학년 1학기 때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게 불필요하게 중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필요하게 중복을 줄여서 우리는 이중피동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중피동은 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이 동시에 쓰이는 건데 우리가 이제 피동 표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파생적 피동이라고 해서 접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사적 피동이라고 있습니다. 통사적 피동은 주로 이제 보조 용언, 보조 용언을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아직 용어가 조금 어렵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여기 우리 책에서 나온 표현은 되어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리을을 한번 볼까요? 리을을 한번 보면 저장되어지다. 저장,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번 파생적이고요. 2번 통사적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쓰면 잘못됐다.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다. 라고 해서 저장, 그냥 된, 이렇게 하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요. 이제 4번을 좀 설명할게요. 4번에 보면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의존 형태소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자라고 하면서 비로소부터 춤을 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할 때 실질과 형식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우죠. 그 다음에 자립과 의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배우는데 이 파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실질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의존 형태소인 친구를 찾아라. 이게 이제 주요 문제입니다. 는 뭐냐면 동사 형용사라고 부르는 용언의 어간입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하나씩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비로소 바라던 것을 이루자 형은 기쁨에 젖어 춤을 추었다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밑에다가 하나씩 써드릴 거예요. 실질인지, 또는 뭐, 자립인지, 형식인지, 의존인지 좀 써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잘 기억을 했다가, 이번 주 테스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비로소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자, 자립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분에 어떤 걸 구분할 거냐면요. 비로소 같은 경우는 형태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데요. 그 다음 거 바라와 던을 나눠야 돼요. 형태소. 자, 겉과 을 나눌 거고요. 이루다, 이루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루가 하나의 형태소고 자가 또 하나의 형태소가 되겠죠. 형과 은 나누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쁘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기쁘와 미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음에서 또 선을 하나 치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치고 졌다와 나누고 자, 그러면 좀 전에 기쁨했던 것처럼 추도 나눠야 되겠죠. 그래 미음 나누고 을자 하고 지금 우리가 단어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형태소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추자, 어자, 다자 이렇게 다 나눠야 돼요. 되게 쓸 게 많겠죠. 같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로소가 제일 쉬워요. 자, 바라 쓰겠습니다. 바라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왜냐? 이 친구는
의존 형태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술형 있는 학교들에서는 만약에 형태소를 구분하였을 때는 바라를 쓴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던자도 이렇게 써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던자 쓸게요. 던자는 형식입니다. 좀 확대해서 형식이고, 자, 의존입니다. 자연스럽게 앞에 요 선 있죠, 요 선? 선이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의존 명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요 것이죠. 중요한 친구입니다. 이것은 자, 씁니다. 실질이고요. 자립입니다. 을자, 형식이고 의존입니다. 이루, 자, 이루는 바라랑 똑같아요. 실질이자 의존입니다. 자자는 어미예요. 형식이자 의존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형은 실질, 자, 한 글자씩만 쓸게요. 칸이 좀 좁아요. 형은 자, 은자는 형식의 의존. 자, 기쁘, 돼 있죠? 기쁘랑 따로따로 써야 돼요. 기쁘. 기쁘는 위에다 쓸게요. 실질입니다. 그리고 의존이에요. 이 미음 쓸게요, 미음. 그죠? 따로따로 써야 돼. 기쁘랑 미음을 따로 쓰는 겁니다. 미음은 형식이고요. 그리고 혼자 쓸 수 없죠. 혼자 쓸 수 없어요. 의존입니다. 애자 볼까요? 애자, 형식의 의존. 이런 애들을 조사라고 불러요. 지금 조사를 잠깐만 한 번만 찾아볼까요? 을자 보이죠? 은자 보이죠? 자, 애자 있습니다. 뒤에 곧 나올 을자까지.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조사라고 부르고, 조사는 형식 형태소면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자, 저저의 저자가 있는데요. 저자는 지금 상태가 똑같은 친구가 누구예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저자는, 자, 친구들 쳐볼게요. 이 친구,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 그리고 기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 좀 전에 중요하다고 했었던, 누구? 이 친구입니다.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친구고요. 용언의 어간, 동사와 형용사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형태의 변화를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용언의 어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젖부터 쓸게요. 젖은 실질의, 아이고, 색깔이 녹색. 실질의 의존이죠. 어자, 어미입니다. 형식의 의존. 그 다음에 추자, 추 써야 돼요. 추. 실질의 의존. 미음, 이번에 미음 쓰는 겁니다. 자, 미음은 형식의 의존. 형의 을자는, 이제 을자 쓰면 되겠죠? 조사, 형식의 의존. 추자, 실질의 의존. 어자, 형식의 의존. 마지막, 어미입니다. 어미인데 형식의 의존입니다. 자, 어자랑 다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어미 중에서 다른 어미는 괜찮은데 이 다가 있고 어자가 있어요. 요거 어를 하나만 설명해 드릴까요? 어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앞에 표시가 있죠. 뒤에도 있죠. 근데 다자는 요렇게 표시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부르는 이름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요 친구는 맨 마지막에 온다고 해서 어말어미.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있는 게 선어말어미예요. 그럼 선어말어미 앞에는 누가 있냐? 라면 추에 해당하는 이렇게 있죠. 추에 있죠. 이 친구의 이름은 어간인 거죠. 어간은 실질 형태소, 어미들은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모두 다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다 의존 형태소가 되겠죠. 그죠? 따라오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답을 찾으면 뭐 답은 3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쁨과 추면은 자 기억에라고 돼 있는데요. 기억이 실질이자 자립형태소인 게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기쁨과 춤에서 보시면 모두 다 의존형태소로만 있습니다. 자립이 아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부사어라고 나왔는데 문장 성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좀 있어요. 좀 쉽게 풀 수 있을 그런 내용이 되겠죠. 기억을 분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전에 보기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부사어는 자 형광펜으로 잠깐 칠게요.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이라고 써 있으면 진짜 많은 걸 다른 걸 한다는 소리입니다. 서술어에 해당하는 자 선생님이 여기다 품사를 조금 써도 서술어에 해당하는 품사 뭐가 있을까요? 동사나 형용사들이 주로 서술어에 해당하고요. 동사, 형용사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서술어를 꾸미기도 하고 관형어, 그러니까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를 또 꾸미는 게 부사어고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성분들을 꾸미고 있죠. 그 이야기고 자 또한 절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하는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쓰시는 뭐 접속사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도 부사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부사어는 자 이렇게 봐봐. 부사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의 아이구야 앞장. 부사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이름이 달라요. 옆에 부사라고 되어 있죠. 품사가 되겠습니다. 부사 단독으로 쓰이거나 체언의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쓰이거나 세 번째 용언의 활용형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부사어는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 부사로 부사어가 될 수 있어요. 2번 체언의 체언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부르죠. 여기에 조사가 결합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조사냐면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그게 부사격 조사입니다. 에나, 에서나, 으로나, 와나, 과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외우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용언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언을 봐봐. 활용을 해볼까요?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다가 부, 사, 형, 전성어미라는 걸 붙이면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누구냐면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부사형 전성어미는 여기 있는 개자예요. 이런 거. 개를 쓰면 부사어가 됩니다. 쉽게, 이렇게 쉽게, 쉽도록 이런 걸 쓰시면 바로 부사어가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씩 봐볼까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성분도 선생님이 한 번씩 써드릴게요. 주어입니다. 왜 주어냐면 그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 공부를 여기 뒤에 보면 서술어가 있어요. 했다. 서술어입니다. 한 주어, 행동의 주체,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관용어입니다. 자, 여기다 관용어 역할도 쓸게요. 관용어는 뒤에 오는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미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게 있죠? 마음. 그러니까 관용어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 같은 마음. 근데 체언을 꾸미는 거죠. 체언. 근데 이 체언에 뒤에 누가 붙을 수 있어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해서 이 체언을 물어보는 건 품사를 물어보는 거고 마음으로 조사가 붙어서 이 친구의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처음과 마음으로 뒤에 놓은 그래서 아주 쉽게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부사입니다.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처음과 같은 친구는 처음이라는 체언에다가 과라는 조사가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돼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오는 처음과 같다. 같은 관형어를 꾸몄죠. 그죠?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자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이게 자연스러워요. 마음으로 했다가 자연스러워요. 했다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아 체험과 마음으로는 체험과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그래서 2번 선택지도 이제 지나가면 되겠죠. 뭐 그래서는 부사 단속으로 문장 연결한 거 맞고요.
4번에 있는 아주는 부사 단독으로 다른 부사를, 자, 아주는 부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을 제가 써놨죠? 1번, 2번, 3번 써놨는데 아주가 2번 체형과 부사격 조사 이걸 아랑 주랑 나눌 수 없잖아요. 3번처럼 어간에다 부사형 전성어미도 또 나눌 수 없습니다.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나 도록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거죠. 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쉽게를 볼까요? 쉽게는 용언의 활용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이라는 게 용언의 어간, 그 다음에 개자가 어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개자가 우리 선택지 보시면 쉽게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형어를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게 있죠. 관형어를 수식하는 게 아니죠. 쉽게 다음에 누가 있죠? 쉽게 원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원하는, 쉽게 원하다일까요? 쉽게 맨 마지막에 서술어 봐볼까요?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수식하죠. 원래 부사어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이 1번 기능입니다. 그래서 관형어가 아니라 서술어를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문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 확인 테스트에는요. 자, 이건 4번에 있는 형태소 분석하는 거 있죠? 이거를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써드렸죠?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예문은 크게 바꾸지 않을 테니까 이 내용을 다 연습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사어 설명이 있어요. 요만큼의 부사어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사어 설명에 요 선택지들 있죠. 선택지 설명까지 더해서 요 내용을 다시 또 시험에 출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은 영상을 안 봤다는 뜻이 되겠죠? 꼭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